타로 공부의 전체적인 큰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4개의 단계가 딱 있거든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타로와 좀 친해지셔야 돼요. 타로라는 것이 뭐랄까 어렵게만 느껴지고 또는 뭐 힘들게만 느껴지고 그러면은 결코 타로를 잘할 수 없고 타로 공부를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로를 처음 사는 순간부터 그리고 계속 사용하고 공부할 때까지 이 타로와 친밀성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타로랑 친해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운세남의 연주입니다. 타로 강의를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타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타로 공부가 다른 공부랑은 좀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공부를 하시면은 더욱더 확실하게 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짐을 쌓듯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이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타로 공부의 전체적인 큰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4개의 단계가 딱 있거든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타로와 좀 친해지셔야 돼요. 타로라는 것이 뭐랄까 어렵게만 느껴지고 또는 뭐 힘들게만 느껴지고 그러면은 결코 타로를 잘할 수 없고 타로 공부를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로를 처음 사는 순간부터 그리고 계속 사용하고 공부할 때까지 이 타로와 친밀성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타로랑 친해질 수 있을까? 처음에 타로를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타로에 관심이 있으니까 타로를 사고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타로의 친밀성은 최고치일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면 뭐가 힘들고 좀 뭐가 어렵고 이건 좀 잘 안 되고 하면서 이런 친밀성이 점점 낮아질 수 있어요. 그거를 잘 유지하셔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자주 보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 타로 모르는데 어떻게 뭘 자주 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난 수영 못하는데 어떻게 물에 들어갑니까? 수영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수영이랑 친해지거나 수영장을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영원히 수영 못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영원히 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타로랑 익숙해진다. 그럼 타로 그냥 봐야 돼요. 그래서 매일 타로를 좀 뽑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재미로 주변 사람들도 그냥 쉽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틀리고 맞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 그림에 대해서 그냥 즐긴다라는 마음으로 좀 봐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타로랑 좀 친해지고 자주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고요. 이거는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 본격적으로 이제 타로 공부를 하는 거죠. 카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로 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공부인데 이 카드는요 90%, 99%가 다 그림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공부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 그림을 좀 어려운 말로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징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 공부를 하는 거는. 그럼 이 상징을 왜 공부하느냐? 카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이 의미, 핵심 의미라고 하는데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깊은 그 다음에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상징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드는 생각이 있죠. 아니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이 핵심 의미를 알려주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글자로서 이 핵심 의미를 배우게 되면은 나중에 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타로가 참 신비하고 좀 신기한 건데 이 그림이라는 도구가 갖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어야지만 상담을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돼 있어야만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을 뭘로 해요? 글자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글자로 머리로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이 그림을 우리가 이 글자로 이해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 개념에서 이제 핵심 의미를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카드가 어떻게 응용되는지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상담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요때에 친해지는 거는 재미로 하는 거고요. 그냥 즐기기 위해서 또 타로 카드랑 친밀성을 갖기 위해서 뭐 이름도 붙여주고 또 자주 그림도 보고 이런 거고, 이 실제 상담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좀 공부를 했으니까 좀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개념에서 내 주변 사람들, 그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카드를 뽑아보고 내가 공부한 걸 떠올리고 뭐 잘 생각이 안 나면 책도 뒤적뒤적 거리면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 봐주고 또 주변 사람 또 모르는 사람도 봐주고 이런 것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감이 잡히기 시작해요. 아, 타로라는 게 이런 거구나, 타로 상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감이 조금 잡히시면은 이제 심화 학습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초급 과정이겠죠. 그쵸? 그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중급이라던가 어떤 상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심화 학습은 좀 이 타로랑 관련된 깊이 있는 공부들을 하는 거고, 타로랑 관련된 주변 공부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텝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큰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로 공부가. 스텝 1. 타로와 친해지는 거. 타로와 친해지는 거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나.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타로 공부란 무엇인가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타로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 떠올리죠. 지금 뭐 머리 싸매고 책 쌓아놓고 계속 뭐 외우고 뭐 어떻게 해서든 이해하려고 머리를 끙끙끙 싸매고, 우리 공부한다고 하면 이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타로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망합니다. 그럼 타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 아래와 같이 해야 돼요. 아이들이 수영 막 하고 이제 발차기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로라는 거는 이렇게 막 책 쌓아놓고 공부해야지 라는 식으로 공부하면 망하고, 우리가 수영장 가서 수영 배우듯이 그냥 뭐 즐기지, 재밌게 한번 배워보지 뭐 곧장 어떻게 좀 수영 물 어떻게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흥분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막 정신없어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체능 배우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학문 배우듯이 하면은 타로는 망한다, 또는 망하진 않죠. 아주 오래 걸린다, 아주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학문은 공부를 많이 하고 나중에 그걸 점검하죠. 그리고 또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우리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뭐죠? 시험하거나 시험 보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리고 시험 통과하면은 자격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죠. 학문 공부할 때. 그쵸? 그래서 막 자격증 엄청 우리 따지고 막 공부했을 때 시험 통과했냐 안 했냐, 너는 지금 뭐 1학년이냐 2학년이냐 3학년이냐 이런 거 엄청 따지죠. 학문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타로 공부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다 이렇게 하시고, 이게 우리 너무 익숙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우리 수영 배우거나 또는 예체능 중에 또 뭐가 있죠? 음악 배우거나 미술 배울 때 어떻게 하죠? 뭐 일단 뭐 유튜브 찾아봐서 혼자 하기도 하고요. 음악 같은 것들은, 또는 미술 같은 것들은 그냥 혼자 끄적이는 거죠. 미술 배울 때는 집에서 혼자 뭐 그림 그려보기도 하고, 또는 뭐 남 잘 그린 거 그냥 따라 그리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일단 타로를 사는 게 중요합니다. 타로를 산 다음에 일단 뽑아보고 그냥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유튜브도 보고, 또 주변에서 타로 하는데 가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하나도 보고, 그 사람 따라해보고. 이 예체능에서 되게 중요한 건 따라하기입니다. 따라하면서 뭔가 느끼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좀 잘 되는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걸 계속 내가 스스로 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그거를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예체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본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본 다음에 통과했으니까 나는 자격을 얻었으니까 이제 할 수 있어, 이거 아닙니다. 타로는 뭐냐면, 우리 수영도 그렇습니까? 뭐 수영도 시험 보고 수영 이론 공부하고 수영 남 하는 거 열심히 보고 외우고 해가지고 이제 나는 통과했으니까 수영장 가서 수영해도 돼, 이런 겁니까? 아니죠. 그냥 수영장 처음부터 가고요. 처음부터 물에 들어가고요. 물 먹으면서 우퍼우퍼 하면서 수영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발차기를 몇 번 했어. 좀 1m 나갔어. 그런데 물 엄청 먹었지. 하지만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야. 이러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로를 사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타로 상담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상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 거 좀 듣고 배우고 또 그거 따라하고 하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느낌으로 이 타로 상담을 배워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학문으로
학문처럼 타로를 공부하고 있는지, 예체능처럼 타로를 대하고 공부하고 있는지, 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고 이게 그 기간 또는 깊이 또는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다 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학문으로 한 6, 7년 공부하다가 때려쳤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 지우고 다시 이제 예체능으로 한 10년 정도 공부했거든요. 10년 넘게 했죠. 이런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강의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제 강의를 대하는 태도는 이 예체능을 배우는 태도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뭐 그런데 타로를 사서 내가 타로 상담사라고 하는데 타로 카드를 뽑자마자 뭐 읽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읽어야 되는 거냐. 하나도 머릿속이 멍해지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내 안에 머리에 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뭐 상담을 어떻게 하고 뭐 얘기를 어떻게 하냐. 뭘 배우고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 갔는데 수영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못 하잖아요. 근데 물에 들어가서 물 속에서 그냥 뒹굴뒹굴 할 수는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정도로 바라는 거지 무슨 선수급 또는 무슨 취미생활 10년한급처럼 막 수영을 미친 듯이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타로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체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계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초보, 뭐 그다음에 오래 하신 분 또는 오래 하셔도 못하시는 분, 뭐 짧게 했지만 잘하시는 분 이게 막 뒤죽박죽이죠. 근데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죠, 당연히. 그리고 처음 하면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우리 수영장 가서 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여러분들도 그냥 카드 뽑아서 그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100일장 해보셨죠? 100일장. 100일장 가면 보통 주제를 줍니다. 뭐 여기 이거는 이제 장애인 인식개설을 위한 어떤 그 공고예요. 학교에서 온. 보면은 응모 기간도 있고 주제가 있어요. 주제 보통 주제. 주제 뭐냐면 달라서 빛나는 우리라는 주제로 글을 써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시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쓰시고 산문 쓰실 거면 요 정도 쓰시고 뭐 이런 거죠. 보통 우리 100일장 가면 귀찮아서 시 쓰시는 분들 있죠. 시 써도 보통 몇 줄 씁니까? 한 5줄 이상은 써요. 최소. 근데 이제 좀 에세이 쓰거나 무슨 소설 쓰거나 쓰신 분들 있죠. 그럼 몇 장이나 막 씁니다. 보통 주제는 한 단어거나 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달라서 빛나는 우리라는 뭐 문장이라고 그러면 좀 작은 문장이긴 하지만 작은 단어죠. 이걸로 지금 몇 장씩 100일장 하면서 씁니다. 여러분들 그 느낌을 기억하세요. 그 느낌처럼 이 카드를 딱 뽑아서요. 이 카드에 여기 뭐 글자가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러버라는 거는 연인들이라는 글자고 그 다음에 그림 있잖아요. 그림 보면은 보이죠. 뭐 남자 여자가 서 있네. 그리고 뒤에 천사가 있어. 빨가벗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이 이런 뭐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100일장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그냥 말하세요. 창작하세요. 창작. 시를 쓰든 뭐 소설을 쓰든 에세이를 쓰시든 요 카드에서 있는 보여지는 또는 생각되어지고 느껴지는 그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시라고요. 쓰시라고요. 스스로한테 얘기하든 아니면 앞에 누가 있으면 야, 너 내가 연애운 봐줄까? 연애 봐줄까? 카드 한 장 뽑아봐. 내가 어저께 타로 샀지만 카드를 뽑을 거 아닙니까? 뽑으면 뭐가 있다고요? 그림이 있잖아요. 또는 글자가 있어요. 그거 보고 뭐 하시라고요? 창작하시라고요. 100일장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타로 공부를 많이 해서 능숙해지면 그거를 더욱더 정확하게 잘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을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조리 있게 얘기해 주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으시고 느낌 있잖아요. 그냥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못하겠다. 난 모르는데 뭘 보냐. 어떤 사람 걸 봐주고 이거는 내가 할 주제가 안 된다. 나는 지금 그런 실력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타로 일기장이라도 써봅시다. 우리 타로랑 일단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타로 일기장이라도 좀 써보고 그다음에 또 오늘의 운세라도 그냥 뽑아봅시다. 재미로. 예? 이 정도로도 시작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럼 일기는 보통 언제 쓰죠? 자기 전에 쓰죠.
자기 전에.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제가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일단 자기 전에 일기를 먼저 쓰세요. 타로 일기장이라고 그래도 타로 카드가 그려진 일기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 기분, 생각을 이렇게 적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일 전에 있었던 일을 제 나름대로, 이거 제 일기장이죠. 일기를 써봤어요. 학교 축제에서 학생들에게 타로를 봐주기 위해서 참여를 했다. 비가 많이 와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원래 끝나기로 한 시간보다 좀 일찍 끝나서 제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날 행사 제가 참여하면서 받기로 한, 그 주최 측에서 받기로 한 비용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조금 했으니까 제 컨디션은 좋았겠죠? 하지만 보람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많은 학생들을 제가 상담을 해주고 좀 그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저도 보람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보람은 좀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일하러 갔는데 쉬다 온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기를 여러 군데 만약에 썼어요. 그러면은 타로 카드 78장을 쫙 그림을 보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 또는 오늘 내가 느꼈던 그 기분이나 생각, 이런 거랑 비슷해 보이는 그림을 찾는 겁니다. 찾으세요. 공부 못 하셔도 이거 그 그림 보고 찾으시라고요. 그 내용 몰라도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또는 이런 기분이었지 하고 제가 이제 찾은 카드가 이 카드였습니다. 왜냐면 이 카드가 뭔가 이렇게 누워서 잠자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별로 일하러 갔는데 일을 별로 못했지 라고 해서 이걸 만약에 찾았다고 쳐요. 그럼 이걸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는다던가 캡처해 놓는다던가 아니면 핸드폰에 이렇게 일기 쓰시고 사진 찍어서 같이 첨부해 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는 여기 이 그림을 그려 보신다던가 직접 만약에 노트면은, 그쵸? 그런 식으로 일단 일기를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럼 반대로 오늘의 운세를 한번 또 봐보는 것도 또 재밌어요. 이 오늘의 운세는 반대죠. 이건 자기 전에 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일어나자마자, 일어난 후에 하는 거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은 어떤 운이 나한테 찾아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카드를 한 장 먼저 뽑아보는 겁니다. 이 카드를 한 장 먼저 뽑아보시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지? 하고 이렇게 뽑아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것도 좀 적어보세요. 오늘 내가 할 일들, 오늘 예상 일정을 한번 쭉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요 카드를 보면서 요 카드를 보고 오늘 하루가 어떨 것 같다라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오늘 하루는 어쩌고 저쩌고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학생들 상담하는 날이었다고 치면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예상 일정. 낮에 학교 축제에 가서 타로 상담을 하는 일정이 있고 저녁에는 타로 강의안을 작성해야지, 이런 일정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운세를 요거 뽑았잖아요. 요 카드를 보면서 드는 예상. 요 카드를 보니까 뭔가 되게 편안하고 안락해 보여요, 이 사람이.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한 하루가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뭔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어서 내가 손해는 보지 않고 뭔가 노력에 비해서 이득을 많이 보는 하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루가 지나고 실제 오늘 어땠는지 한번 적는 겁니다. 비가 와서 행사가 빨리 끝났고 일하러 갔는데 쉬다 온 기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적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운세에 대해서도 오늘 내가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한 장, 두 장만 뽑아 보셔도요. 재밌고요, 일단.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냥 일기만 쓰라고 그러면 막 지루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오늘의 일정이나 오늘 할 일들, 계획 이런 거 쓰라고 그러면 또 그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 타로 카드 그림과 함께 하면 또 그런 재미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타로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예요. 여태까지 한 거는 뭐예요? 타로 카드와 친해지기인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타로 카드 한 장 한 장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 하셔야 되겠죠. 타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면은 타로 공부는요, 카드를 공부하는 거고, 카드를 공부한다는 건 거기에 있는 이미지, 그림을 공부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그림을 공부한다는 게 뭐예요? 그림이 어려운 말로 뭐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그림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그림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카드의 깊이 있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핵심 의미가 뭘까라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 핵심 의미만 우리가 외우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그럴 거면 왜 그림으로 돼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그림을 충분히 느끼고 그거를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서 핵심 의미에 다가서고,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 핵심 의미만 딸랑 외운다고 해서 다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핵심 의미를 알느냐 못 알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그 과정에 내가
이르르는 그 과정을 내가 혼자 숙고하며 했느냐 안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핵심 의미나 어떤 키워드들을 알았다라 그러면은 그걸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 카드의 핵심 의미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상담을 하면 현실적인 고민들, 현실적인 질문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카드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는데, 그럼 이 핵심 의미 또는 이 상징들이 어떤 식으로 이 현실적인 것에 적용이 될까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씩 보면은 예를 들어 메이저 0번 이 더 풀이라는 카드를 공부한다고 쳐요. 그럼 먼저 뭘 본다고요? 상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 상징이 뭐냐고 그랬어요? 이 그림이 상징이에요. 그림 또는 이 글씨도 그림처럼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징입니다. 그림은 이제 말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팔을 활짝 벌린 어떤 자세, 하늘을 보는 시선, 끊어진 어떤 길이 끊어져 있죠. 그 다음에 솔방울이 그려진 가방, 휜 장미, 휜 산, 휜 태양, 휜 개. 그 다음에 흰색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흰색은 뭘까?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더 풀이라는 거는 광대라는 어떤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상징이라는 거는 이 보여지는 이 그림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찾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 글자도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숨겨진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도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들이 뭐다? 이 상징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상징을 공부해서 우리 뭘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요? 핵심적인 의미를, 이 카드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상징을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핵심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핵심적인 의미는 흐름에서의 단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풀이라는 거는 어떤 흐름이 있으면 이 흐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단절, 어떤 흐름이 단절된다 이런 뜻이 이 풀의 핵심 의미인데 잘 이해 안 되시죠? 그러니까 핵심 의미는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이야기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이 상징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핵심적인 의미를 알았으면 이 핵심적인 의미에서 다양한 어떤 키워드들을 파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익히 좀 들어본 듯한 단어들로 이 핵심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이해해 보는 거죠.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자유롭고 파격적이고 즉흥적이고 불안정하고 결과에 관심이 없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창출해내고, 이런 어떤 키워드들도 우리가 이 핵심적인 의미에서 알 수 있고, 이 핵심적인 의미는 뭐에서 알 수 있다?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의미와 이런 키워드들을 알았다.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적용. 다양한 질문 또는 다양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연애적인 상황, 일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의 만약에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심리 상태일까, 내면 상태일까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이 기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질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카드가 어떤 식으로 사용될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아마 이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것만 알려주면 되지. 왜 이거랑 이거로 공부해야 되냐? 왜냐면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거랑 이거를 꼭 공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참 귀찮고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 쉽고 단순하면은 뭐 강의 안 해도 되죠. 강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만의 수준을 원하느냐는 좀 달라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냥 나는 뭐 그냥 내 개인적인 거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아주 작은 취미면 될 것 같아 하면은 그냥 뭐 이런 실전 적용만 뭐 조금 외우거나 해서도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좀 정말로 약간 깊이 있게 내 고민 상담도 제대로 좀 하고 주변 친구들 고민 상담도 내가 좀 깊이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깊은 취미를 갖고 싶어 하면은 앞에 것들도 다 공부 당연히 이렇게 다 하셔야 되고요. 깊이 있게. 심층 과정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정말 전문 상담사가 되고 싶어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다 하셔야 되고 공부를, 그리고 심층 과정까지도 여러분들은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단계에 따라서 공부하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 스텝 3 뭐죠? 실제 상담을 우리는 해봐야 되겠죠. 앞에까지는 이제 카드 공부한 거고. 그럼 이제 실제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합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주변에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다 봐주십시오. 나를 포함해서 맨날 내가 궁금한 것도 보고요. 내 가족들을 다 봐드리고요. 친구들 다 봐주세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감 없으시면은 2년 걸릴 거 20년 걸리고요.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10년 걸릴 거 1년이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 타로 공부해. 타로 너 요즘에 뭐 배우고 있는데 내가 좀 봐줄까? 근데 내가 아직 공부한 지는 별로 안 돼가지고 뭐 그렇게 막 잘 맞진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부담 없이 그냥 보십시오. 친구들이 좋다고 하지. 야, 넌 실력도 없는데 봐주려고 그러냐? 무례하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 일단 봐주시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좀 봐줘야 되겠죠. 맨날 뭐 아는 사람들만 봐주면 실력이 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거 좀 하시면 좋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이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셔서 서로 이렇게 무료 상담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온라인 상담 너무들 많이 하세요. 카톡으로도 상담하시고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도 상담하시고 그렇게 상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익스퍼트라든가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무료로도 해주셔도 돼요. 당연히 뭐 공부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시고, 조금 이제 실력이 좀 내가 좀 봐줄 수 있는 실력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소정의 상담비를 받고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일단 하시고, 그래서 내가 조금 실력을 쌓았다 싶으면 이제 뭐예요? 이런 타로 샵에서 내가 알바 같은 거나 또는 어떤 파트타임으로 일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다양한 어떤 이런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타로 이벤트. 이런 데 지원해가지고 내가 타로 이벤트 상담 선생님으로서 거기 나가서 많은 분들을 또 상담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 이벤트 정말 너무 추천드리는데, 보통 이벤트 같은 데 나가면은 하루에 막 30명에서 100명 이렇게 봅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아주 단기간 안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에 정말 이 타로 이벤트만 한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좀 찾으셔야 돼요. 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워서 막 들어오진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카드 공부 끝냈어? 이제 나 좀 써먹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저것 좀 찾아다니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담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스텝 4죠. 심화학습, 심층학습입니다. 그럼 이거는 좀 여러분들한테는 먼 얘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런 것까지도 내가 갈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심화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카발라입니다. 카발라라는 거는 유대교 신비주의인데, 이 신비주의라는 거는 모든 종교마다 있습니다. 이 보통 종교들은요, 사제가 중간에 있죠. 불교는 스님이고 뭐 기독교는 목사님처럼 중간에 사제가 있습니다. 이 사제가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연결해 주죠. 대중들과 중간에 어떤 매개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는 뭐냐면, 나는 이런 중간 다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그 신과 만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독교나 카톨릭 같은 경우나 뭐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는 나는 직접 불성을 체험하고 불성을 내가 인식하겠다. 이런 겁니다. 신과 직접 만나겠다라는 그런 행위들 또는 그 어떤 과정들 또는 그런 학문들, 이걸 다 통칭해서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교도 종교니까요. 유대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카발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거를 타로를 하는데 배워야 되냐라고 본다면은, 이 타로라는 게요, 기원이 모호해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가 모릅니다. 가장 오래된 타로가 한 1400년대 때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 그 전에 어떻게 시작했는데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고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도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이 타로 카드의 기본 원리라는 것도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어떤 거의 기본 원리를 찾을 때에는 그것의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뿌리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 타로 카드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후대에 와서 이 타로 하는 사람분들이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타로의 기본적인 뼈대라든가 골격,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원리가 이 카발라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원리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카발라의 그런 원리를 타로의 기본 원리로 이해하면서 이 타로를 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해 봅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잘 맞고 기가 막히게 깊이 있게 타로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로를 깊이 있게 알고 싶다라면 이 카발라는 필수입니다. 타로에 보면은 이 더 매지션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게 1번 카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타로 책에 이런 건 나와 있어요. 매지션은 어떤 뜻이고 매지션의 그림은 어떤 그림들이 있고 그것은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들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1번 카드가 매지션이어야 되지? 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질문이고 근원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1번이라는 거는 왜 매지션이라는 이름으로 대응이 돼야 돼? 이런 것들. 이런 근본적인 원리는 이 카발라를 공부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하면 좋은 게 그 상담 심리에 관련된 것들 또는 심리학에 관련된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타로 상담사가 되고 싶은 거지 또는 타로 상담을 잘하고 싶은 거지 내가 심리 상담사나 전문 상담사가 난 되겠다 이거는 아니시잖아요. 당연히 이제 전문 상담사 중에서도 서브로 내가 타로라는 걸 이용해서 좀 상담에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전문 상담사시니까 공부를 깊이 있게 하셔야 되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론들 또는 기본적인 어떤 그 스킬들을 알고 있냐 알고 있지 않냐는 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교양서적 읽듯이 이 심리상담 어떤 관련 서적들 또는 심리학 관련 서적들을 좀 읽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거는 심층 과정이에요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인데요. 이 사회 통계들을 좀 아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상담을 하게 되면 좋아요, 나빠요? 또는 잘 돼요, 안 잘 돼요? 또는 언제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매우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기준에서 좋은 건지 또 어떤 기준에서 빠른 건지 늦은 건지 또 어떤 기준에서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제가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그냥 제 기준이에요. 만약에 제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또는 내 경험상 이게 과연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인간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이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인 어떤 상담을 해주도록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 사회적인 통계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사회 안에서 모두에게 통용되는 어떤 기준들은 이 사회적인 통계가 제시해주는 어떤 기준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통계들을 조금 익숙하게 알고 또 그 일정 어떤 것들을 좀 외워두시면은 참 요긴하게 상담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결혼을 늦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늦는다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는 한 32, 3 이후가 늦는 거고요. 남성은 33, 4 정도 이후가 늦는 겁니다.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오죠? 제 감인가요? 아니죠. 작년도 우리나라 초혼 나이 평균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통계를 알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카드의 어떤 공부는 뭐다? 그림 공부고 그림 공부는 뭐다? 상징 공부다. 그러니까 이 상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면 좋겠죠. 그래서 이 상징에 대한 여러 가지 서적들 읽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 상징을 알기 위해서는 신화학이라던가 종교학 이런 거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화에 대한 책들 또는 종교에 대한 책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왜 상담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행복해지고 그다음에 저와 상담하신 분이 좀 삶이 또는 어떤 자기 자신이 좀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쾌락이 아니고 단순히 뭐 재미가 아니고 좀 어떤 행복해지는 걸 좀 바래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걸 행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불행한 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이런 것들 알아야 되겠죠. 이런 어떤 공부들 좀 하시면 좋습니다. 보통은 이런 공부들은 이제 종교학에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 꼭 종교학적인 서적이 아니라 어떤 신비주의적인 서적이든 심리학적인 서적이든 철학적인 서적이든을 통해서 그런 인간의 삶의 어떤 궁극적인 모습들 또는 사람이 어떤 한
방식으로 행복을 느끼거나 행복을 주변하고 공유하는 것 같은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죠. 그런 공부들도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공부법 공부법이지만 타로 공부의 전체적인 어떤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을 소개한 거죠. 큰 커리큘럼입니다. 가장 큰 커리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에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여행할 수도 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여행에서 원하는 것들을 정말 충분히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이 타로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 또는 원하는 것 그걸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있으실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이 타로에서 얻고 싶어. 나의 삶 속에서 타로를 이런 식으로 쓰고 싶어. 라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공부하다가 그걸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타로라는 큰 세계가 어떻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어떻고 라는 어떤 큰 그림을 알고 가시면은 훨씬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의 그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